Hi everyone, 아이린쌤입니다. 고1 친구들을 위한 2023 9월 학력평가 오답률 탑5 문항의 해설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9월 6일 수요일 영어를 볼 때 좀 졸렸다고 하는 친구들, 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라는 게 국룰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얘들아 이제 2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학력평가도 절대 대충 봐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완성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충 보고 점심 먹고 졸려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요. 혹시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나의 실력 발휘를 못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시험지 다시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고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문항 5개 중에서 어휘, 어법, 여러분 혼자서 찾아보고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짧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쌤과 한 번에 해결하시고요. 이제 곧 다가올 11월, 우리 12월에 시행될 예정인 학력평가가 또 있을 텐데, 그 학력평가에서는 진짜 1학년의 피날레를 찍을 수 있도록 9월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답률 탑5 문항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목차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탑1,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38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유형인지 아나요? 이제 좀 알아야 될 텐데, 38번은 문장 삽입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있고 1번부터 5번 중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하지? 후반부에 풀기 때문에 많이 뭔가 기력이 다 쇠진했어. 그래서 아마 틀렸을 친구도 있을 거고, 분명히 헷갈릴 만한 구간이 있어서 그 정답의 배치가, 진짜 오답의 배치가 퍼센트로 나왔을 때 정말 그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4번, 5번 중에 헷갈렸을 만한 38번이 첫 번째 해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29번입니다. 작년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1학년 시험에 반영했다라고 쌤은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숨어있는 어법성 판단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배워갈 것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위에 등극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동의 오답률 1위에 등극했던 빈칸 추론이 지금 3위에 등극을 했어요. 빈칸 중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을 배치한다는 34번이 역시나 가장 어려웠던 빈칸에 해당했습니다. 4위는 42번. 여러분 42번 무슨 유형인지 아시나요? 1지문, 2문항, 장문 유형 중에서 어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에서 어휘의 쓰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후반부에 정말 빠르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많이들 헷갈려하고 틀리는 구간이라서 이것도 오늘 쌤이랑 집중해서 잘 푸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거 35번인데요. 가장 의외였을, 뭔가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빈칸 34번까지 풀고 보통 35번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일 정도로 전혀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흐름상 무관한 문장 하나를 제거하는 유형이었는데, 얘가 5위에 등극했어요. 어려웠던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먼저 3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장 삽입으로 왔습니다. 3점이 배치되어 있던 고난도 유형이었어요. 헷갈릴 구간이 4번, 5번이다 라고 했을 거고, 정말 4번으로 가서 틀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앞뒤 흐름이 전개될지를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Other individual, 다른 개인들은 선호합니다. Integrating, 여기서 밑줄 치겠습니다. 통합시키는 것이란 뜻이죠. Work and family role, 일과 가족의 역할을 all day long, 하루 종일 통합시키는 걸 선호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other가 나왔다라는 건 다른 개인은 이잖아. 그럼 다른 개인 앞에 무슨 개인이 하나 더 있었겠지. 하나의 어떠한 개인은 이라는 A라는 값이 있었을 거고, 다른 개인은 이라는 B라는 값이 있었을 텐데, 그 둘이 다른 점이 있을 걸 바로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선호하다, 이 단어 때문에. 얘랑 뭔가 다른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러고 다른 예시를 제공했겠죠. 그걸 상상하면서 여기서 단절이 느껴지는 거, A가 선호하는 것과 B가 선호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 구간에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서 전체 글의 흐름 파악해 볼게요. Boundaries between work and home, 우리 일과 집 간의 영역 예가 주어지. 여기 동사 체크, were blurring.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거? blur, 처리되다, 흐리게 되다 입니다. 흐리게 되어지는 중입니다. As portable digital technology, 여기서 뭐뭐함에 따라서 라는 접속사. portable,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들이 만들어 주었거든요. It increasingly possible. 여기서 이거 구문 나올 것 같아. 과목 적어. Increasingly possible, 엄청나게 가능하게, 얘가 목적 보어입니다. 뭐 하는 것을? To work anywhere, anytime.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대나 일하는 것을,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가짜 목적어, 여기 진목적어인 거 하나 체크할게요. 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집과 뭔가 집이라는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 간에 분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과몰입이라고 하고, 실제 아이린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집에 가서도 계속 수업 듣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케이? 그래서 individual 예시가 나올 텐데요. 개인들은 differ, 다릅니다. in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home time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y.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좋아하는지 관리하는 것을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일과 외부에 있는 책임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예요. 그럼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A랑 B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겠구나. 이거 쌤이 상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그 다음 문장 이어서 가볼게요. Some people. 얘들아, 이거 부정대명사 물어볼 것 같아. 몇몇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대명사화에서 some이 그냥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 형태의 주어고요. prefer 바로 복수 동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구조니까 얘가 더 먼저구나. 즉 1번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몇몇 사람들은 prefer to separate 그리고 segment roles. separate 하고 싶어 하고요. 구분해서 소분하고 싶어 해요. 역할들을 구분하고 segment 영역별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접속사죠. boundary crossing are minimized. 영역과 영역 간의 교차가 crossing입니다.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즉 약간 multitasking 이렇게 하는 것이 minimized 뭐가 되기 위해서 최소화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좀 흩어지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한대요. 그리고 for example 이 예시가 앞에 있는 문장과 바로 관련되는지 보려면 왔다 갔다 하는 걸 최소화하는 사람들의 예시여야 돼요.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 some people들이라면 might keep separate 이 단어 때문에 그대로 연결되는구나. separate email account 서로 구분되는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for work and family 일 따로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따로 그렇게 이메일 계정이 다른 거야. 그리고 try to conduct work at the workplace and take care of family matters only during break and non-work time 까지 보면 또 분리가 보이고 있죠. conduct work,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에서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려고 합니다. 가사의 일들을 family matters라고 해요. 오직 언제에만 break time 그리고 non-work time, 즉 분리를 했구나. 그럼 A는 뭘 좋아한다고? 분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일과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분리해서 멀티태스킹 하지 않아. 다 따로따로, 일 따로, 그리고 집에서의 나 따로. 자아를 좀 분리해서 부캐가 직장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먼저 A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볼게요. We've been even noticed. 우리는 심지어 갑자기 왜 우리가 나왔어? 라고 앞에 있는 거 부연인지 볼게요. 심지어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More of these segmenter. 이러한 세그멘터들 누구야? 분리해서 영역을 나누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겠네. 이러한 사람들은 carrying two phones, 핸드폰이 두 개예요. 이것도 아이네즘이죠. 업무용 폰이랑 개인 폰이랑 다 따로 가지고 있는 거, 더블 폰. One for work, 하나는 일, 그리고 다른 것은 personal use. 그럼 여기까지 A에 대한 얘기네. 여기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A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2번, 3번 다 탈락. 그럼 4번, 5번 헷갈렸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번 문장 읽어볼게요. Flexible schedule, 유연한 스케줄이 라고 나왔어. Work well, 잘 작동이 됩니다. For these individual, 이러한 개인들한테요. 유연하게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잘 작동이 된대요. Because,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 진짜 중요했어. 왜냐하면 they enable greater distinction.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distinction, 구별을 할 수 있거든. 구별이 가능하거든. between time at work and time in other roles. 다른 역할과 일에서의 역할을 구별을 잘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말했던 A, segmenters, 일과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분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4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알겠죠? 그럼 마지막 5번인데 5번 이하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볼게요. This might entail constantly trading text message with children from the office. 이 문장만 읽어도 바로 A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왜? 이것은 아마도 entail, 수반하고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교환하는 거예요. 텍스트 메시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들과, 직장에서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는 거야. 아이들은 집에, 즉 개인적인 일이고 직장은 사적인 일이야. 공적인 일이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같이 진행되고 있네. A에 대한 일이 아니라 B는 통합. 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답은 5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한번 딱 집어넣는 답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문장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monitoring email at home, 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고 심지어 휴가 가는데 이메일 또 확인하고 있는 거야.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분리가 안 되는 상황, 통합된 사람에 대한 얘기, B에 대한 얘기입니다.
rather than returning to work to find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마지막 뭐뭐라기보다는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직장에 돌아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인박스 저장소에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A겠죠. 일과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삶을 분리한 사람들. 오케이?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rather than 뒤에는 A에 대한 얘기다. 헷갈리지 않도록 5번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자, 오답률 2위 문항 29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배점이 2점이었어요. 소름 끼치게 어려울 거다라고 내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번은 부사가 밑줄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알아야 어법상 틀린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being given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난 동명사가 수동형인 건 봤는데 이거 분사라고 해서 깜짝 놀란 친구들이 다 2번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에서 2번에 찍어서 틀린 친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번 have인데요. 여기 있는 have는 일반 동사,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4번 오늘의 정답이었던 재귀대명사입니다. 재귀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걸 정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의문부사라고 쓸게요. 의문부사 how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문장의 형태에서 사용이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가면서 문법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어법상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the reason the title Monday Morning Quarterback exists. Monday Morning Quarterback.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이제 방구석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quarterback이라고 합니다.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즉 경기가 일요일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면서 방구석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쌤은 또 맨시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어떻게 저런 골을 넣었어요? 주로 감탄하는 쿼터백이긴 한데요.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just read the comment on social media from fans discussing the weekend game. 단지 한번 읽어봐라. 논평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이죠?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에요. 팬들로부터 discussing 하고 있는 팬들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게임에 대해서 스포츠 게임 같은 거겠죠. 그러면 you quickly see how many people believe they could play, coach, and manage sports teams more successfully than those on the field. 이거 내 얘기잖아. 봐봐. 너는 아마 빠르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이자 주어, 믿고 있는지. 뭐라고 믿냐면 내가 경기 뛸 수 있지. 나는 감독도 될 수 있어. 나는 스포츠 팀을 내가 꾸릴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더 성공적으로 누구랑 비교했을 때 those, 그러한 사람들보다 on the field, 경기장에 있는 선수보다. 여러분 혹시 담니띠라는 거 알아요? 담니띠라고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필드에서 실제로 뛰지 않으면서 이제 방구석에서 왜 골을 저렇게 넣었어? 어떻게 저렇게 잘 넣었어?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스포츠에선 정말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play, coach, manage 한다. 자, 부사의 역할 쓰겠습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는 수식어예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수식어이기 때문에 형, 부, 동, 문 이걸 꾸민다 라고 써놓겠습니다. 형용사, 자기 말고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는데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어법을 또 소개해드리자면 more successfully 라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뒤에 than, 여기서 ly가 붙어있는 경우 more successfully 형태가 비교급의 부사입니다. 이렇게 원급, 비교급, 초상급이 있는 품사는 형용사, 부사밖에 없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 문장이 있는 대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This goes for boardroom as well. 이건 또한 boardroom, 이사회가 있는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Student and professional with years of training and specialized degree in sports busines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학생들과 전문가들이에요. 수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고 특화된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또한 발견한대요.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것을 목적보어 하는 것을 being given advice. 자, 여기서 find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와 주어가 같아요.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being given. 이거 이름 뭐야 얘들아? 다 모르지? 얘들아 봐봐. 앞에 있는 게 상이고 뒤에 있는 게 태야. 진행상 수동분사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동분사예요.
분사 PP 앞에 받아지는 중이다 라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being PP 형태로 쓰는 거죠. 오형식의 목적보호에서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자기 스스로가 받고 있는 중인 것을 발견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Advice on how to do their job from friends, family, or even total stranger.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고를 받아요.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심지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충고를 받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Without any expertise. 어떠한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한다라는 거죠. 방구석에서 어떤 말을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라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별표, 여기로 틀렸던 친구들은 동사의 모양 한 번만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being given 형태로 된 분사는 동사가 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기능을 하는 준동사입니다. 이 준동사의 뿌리는 동사에 있기 때문에 동사가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요. 동사의 첫 번째에는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적인 그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시제가 쓰입니다. 우리가 is를 보고 현재인 걸 알고 was를 보고 과거인 걸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동사 다음에 동작이 진행 중인지 완료인지를 나타내는 상이 등장합니다. 완료되었으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같은 거, 진행 중이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우리 이런 걸 쓰는 거죠. 마지막 형태로 동작을 주어가 스스로 했는가, 당했는가에 따라서 맨 끝에 태가 들어갑니다. 이 상과 태는 항상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주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서 포함될 수 있어요. 시제가 맨 첫 번째로 오고 그 두 번째의 상, 진행인지 완료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태가 오는데요. 여기서 시제 기능은 준동사가 되면 없어집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제 기능은 없어지지만 상과 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미묘한 의미는 준동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being given, 태는 당연히 알겠지, PP인 거. 근데 그 앞에 상이 들어간 이유는 동사가 가지고 있을 때도 동작이 끝났는지 당했는지가 먼저 선행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2번 다음부터는 안 틀릴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3번 있는 문장 보러 가겠습니다. Executives, 경영진들이죠. Sports Management에서의 경영진들이 주어이고 이 주어와 동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 자리이려면 이 문장에 다른 동사가 없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문장에 동사가 딱 하나 있거나 접속사가 연결된 문장이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Have the decade of knowledge. 수십 년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In their respective field. 그들의 그 각각의 field에 대해서요. 목적어 있고 문장 끝났어. 접속사 없지? 본동사 자리 맞습니다. 3번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가서 however,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face criticism, 비판을 직면해요. From fans and community members. 팬들과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답니다. telling,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을 하는 관계이지. 그들에게. 즉, 이 현재 분사의 의미상 주어인 members, community members, 그리고 fans, 얘가 똑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기대명사 themselves를 고쳐서 them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의 them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장해야 하는 제기대명사의 개념,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니까 쌤, 제기대명사 쓰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전체 앞에 언급되었던 여기 fans, many of them, 이 그들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땡, 틀렸어요.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준동사의 경우는 의미상 주어와 같을 때를 꼭 호응해 보셔야 됩니다. 즉 여기 있는 telling, 말하는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인 many of them이 아니라 여기 있는 from fans and community members, 팬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얘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즉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 them을 써주셔야 되는 게 정답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까지 가면서 쭉 읽어볼게요. How to learn their business.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Very few people tell their doctor how to perform surgery or their accountant how to prepare their taxes. 여기서 좀 상반된 얘기가 나와. 반면에 라는 걸 여기 넣을 수 있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같은 거 넣으면 내심 변형 문제가 되는 거야.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4형식 동사고요. 그들의 의사에게 어떻게 내 수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수술에 대한 그 어떤 해박적인 조직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회계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 세금을 준비하세요. 세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구구절절 잔소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전문 지식의 정도에 좀 차이가 나고 있죠. 우리 제3자가 개입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가 전문 지식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가 이 글의 주제니까요.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But many people provide feedback on how sports organizations should be managed.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의문사, 스포츠 조직이 주어 should be managed, 관리가 경영이 되어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쵸? 우리 선생님처럼 방구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너무 잘했네, 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스포츠라는 건 우리 일상에 많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뭔가 논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통하는 게 하나의 스몰 토크가 되었잖아. 그래서 많은 개입이 그만큼 들어간다 라는 전문 지식의 정도에 따른 개입, 제3자의 개입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 의문부사의 기능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얘들아, 의문사라는 품사가 8품사 중에 있을까? 없어요. 8품사 중에 의문사는 없어.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를 통칭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표현이고 의문을 나타내는 구간을 맨 앞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종류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띠는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돼요. 즉, 의주동의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이 간접 의문문이 여기 어디 써 있더라 지금? how, 전치사 on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때 의문부사가 시험 출제되는 포인트는 부사 자리를 의문사가 물어봐 주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하는지 의문부사는 수식어인 부사가 비어있는 구간을 물어봐주는 기능을 하는 말 그대로 수식어 부사이기 때문에 의문부사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성분이 다 있어야 해요. 즉 여기서 지금 완전한 절은 수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완전함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성 판단 여러분 이 4번이 답이었어요. 제기대명사 2023 수능에서 정답으로 배치되었던 개념이 고1에 내려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앞으로 여러분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시험 본다고 해서 수능은 나랑 관련 없지 뭐 멀리 있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년 수능이 응시가 시행되고 나서 여러분 해설 강의가 매번 올라오잖아. 한번 보시면서 저런 어법 내려올 수 있겠네 라는 걸 예상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으로 오답률 3위에 등극한 빈칸 추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문장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찾아갈까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However, ability might be defined. 어떻게 능력이라는 것이 정의되었든지 간에 problem occurs when. 얘들아, 문제가 발생한대. 우리 뭐 찾으면 돼? 능력이 정의되는 방식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으면 되겠다. 그치?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전체 글에서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봐야 해요. 왜? 그게 빈칸 문장에 있었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건요, refers to, 일컫다라는 구동사입니다. Intellectual competence, 지적인 능력을요. So,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to reflect how smart they are. 그들은 원한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인지 의문부사 또 나왔어. 간접 의문문. 얼마나 그들이 똑똑한지를 나타내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한대요. Writing a brilliant legal brief, 그리고 getting the highest grade on test,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saying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or witty in conversation. 각각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청나게 법적인 brief, 그 요약된 얘기를 너무 명석하게 잘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 예를 들어 전교 1등 같은 걸 한다든지. 그다음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컴퓨터의 코드를 너무 잘 짜는 거야. 개발자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너무나 현명한 말을 잘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면 너무 꿀잼이고 위트 있어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든지 자기가 뛰어남을 입증하는 걸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한대요. You could also define ability. 그리고 이런 식으로 뛰어남과 능력이 좀 1대1 상응하는 맥락에서 여러분은 또한
Also, 능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 보도록 합시다. In terms of a particular skill or talent. 뭐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능력이 지금 뭐로 전개되고 있어? 뛰어나다. 뛰어남. 그리고 어떤 기술이 있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재능이 있는 거야. 기순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에요, 기술. 전자칠판이 잘 안 써지는 것 같아. Such as 예를 들어서 how well when play the piano, learn language, or serve tennis ball. 얼마나 잘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보여주겠어. 기술인 거잖아요, 피아노 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언어를 잘 배우는지 보여주겠어. 그리고 serve a tennis ball. 내가 얼마나 테니스볼 서브를 잘 넣는지를 보여주겠어.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능력과 1:1 상응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대요. 다음 몇몇 사람들은 focus on their ability, 능력을 또 초점을 맞춘대요. to be attractive, 매력적인 것. 그리고 entertaining, 되게 오락적인 요소가 많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거랑 연관되는 거야. 그 다음 up on latest trend, 너무나 최신의 유행에 빠삭한 거 있죠. 유행 트렌드 리더, 나는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거. 나는 핵 인싸야 이런 거 있지. or to have the newest gadget. 최신 기기를 사는 거야. early adopter. 나 이거 아이폰 새로 샀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대요. 남들과의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뭔가 최고가 되고자 한다. 이것들과 자꾸 능력을 결부짓는 예시가 보이고 있죠? 근데 얘들아,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이 능력이 주는 문제가 뭘까? 정의는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거든? 다 탁월함과 특출남과 우수한 걸로 능력의 정의가 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해? superior 하다고 하죠? 그치? 그럴 경우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하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단 하나의, 이거 읽었어야지. 단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여기서 measure의 뜻, 척도라는 명사예요. 약간 parameter, 기준인 거죠. 기준이 돼요. The person, 그 사람의. 즉, 한 번 이렇게 실수해도 너 능력이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근데 실수일 수 있잖아, 인간이니까. 근데 너무 능력주의로 가면 한 번의 실수조차도 그거 너 실력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냉철해진다는 거죠. 파워 F인 INS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Nothing else is taken into account. 어느 것도 고려되지 않아요. 모든 걸 능력으로 해석하는 순간 다 네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되면 너무 숨 막히고 힘들 것 같지, 그쵸? Taking into account, 고려되어지지 않는다. Nothing으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An outstanding performance. outstanding가 무슨 뜻이 이게? 특출난, 너무 걸출하게 잘하는 이란 뜻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수행은 의미합니다. outstanding person,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an average performance, 평균 정도의 수행을 했다는 건 평균이란 사람 말이에요. period, 이거 단호박으로 점 찍는 거야. period, 단호박. 이거 이렇게 평가 내려주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여기에서 이 단어만 제대로 읽었다면 답을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얘의 동의어를 몰랐어요. 정답, so, 얘입니다. It is the sole determinant of one's self-worth. 누군가의 자기 가치감에 대한 단일의란 뜻이에요. 단일의, 하나의, determinant, 결정. 단일의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이 소리도 다이어잖아? 우리 납작한 물고기, 발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가자미라는 뜻도 있어. 단일의 딱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케이? only의 동의를 찾아서 요게 딱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면 사람이 너무 숨막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글의 주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혹시 내신 대비에 요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겠지? 그런 친구들은 빈칸은 전형적으로 주제 변형이 굉장히 많다. 주제로 추대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한번 선택지 분석해 볼게요. You are distracted by others' achievement. 너가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주의가 산만해지니? No,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there is too much competition in one field. 한 분야에서 너무 많은 경쟁, 막 싸움 났어. 그런 거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4번, you ignore feedback about a performance. 수행이라는 단어가 빈칸 근처에 있어서 여기로 간 친구들 꽤나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It is not accompanied by effort. 여러분, accompany 무슨 뜻이야? 동반되다, 수반되다라는 뜻이죠. 이 능력이라는 게 노력에 의해서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 4번, 5번으로 간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능력이라는 것이 마지막 후반부에서 어떻게 문제를 발생하는지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아마 4, 5번으로 전형적으로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읽었다면
이 오직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4번 빈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답률 4위, 42번 어휘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호흡이 길기 때문에 주제를 잘 파악하시고요. 글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하지 않게 좀 거슬리는 애가 있을 거야. 걔를 없애는 게 42번 어휘를 푸는 문제 접근 방식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전반부부터 claims that local food production cut greenhouse gases emission by reducing the burning of transportation fuels. 여기까지 주어야. 잘 읽어야겠지? 주장들인데 어떤 주장이냐면 그 지역에서 음식을 생산하는 것이 should cut, 줄여야 된다. greenhouse gas를,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함으로써? reducing the burning, 태우는 걸 줄임으로써 난리가 났죠? 우리 운송수단에서 쓰는 연료가 계속 타면 거기서 뭐가 나와? 배기가스가 나오잖아? 그게 결국에 greenhouse gas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걸 줄인다라는 주장이 주어인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usually not well founded. 뭐래? 보통 잘 근거가 두어지지 않은 거래. 얘들아, found는 무슨 뜻이에요? 설립하다, 근거를 두다. 즉, 근거가 잘 확립된 게 아니에요. 약간 근거 없는 소리야. 근데 주제부터가 너무 어려워. 첫 문장부터 지금 너무 어려웠어. 뭐라는 주장이야, 얘들아? 우리 온실가스 배출 좀 하지 않도록, 너가 운송수단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 음식물을 먹고 해결해. 이런 얘기야. 즉 너가 만들어낸 토마토라든지 망고를 해외로 수출하지 말고 그냥 그 지역에서 먹고 다 해결해 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서 토마토를 보내고 망고가 배 타고 우리나라 오는 기간 동안 그때 너무 배기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너네가 만들어서 너희 자급자족해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잖아. well founded, 근거가 잘 확립되지 않은 거라는 게 주제입니다. 근거가 잘 확립되지 않은 거라는 게 주제예요. 그럼 운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네. 가볼게요. Transport is the source of only 11% of greenhouse gas emission. 11%밖에 차지 안 한다잖아. Within food sector, 음식의 분야에서 오직 11%밖에 안 된대. So, 그러니까 reducing the distance, 거리를 줄이는 거. 즉, 해외로 수출하거나 지역을 이동하면서 거리를 줄이는 거. That food travel, 음식이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것이 after it, 이것 뒤에서 leaves the farm, 이것이 떠난 후에 어디를요? 그 농장을 떠난 후에 여기서 it은 누굴 가리켜? food를 가리키죠. 얘가 농장을 떠난 후에 얘가 이동하는데 거리를 줄이는 것이까지가 주어입니다. 줄이는 것이 주어. far less, 훨씬 덜 중요하지. 맞네.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Then reducing wasteful energy use on the farm. 뭐 사용하는 것보다요? 이제 비교 대상 봐봐. wasteful energy use. 그 농장 안에서 너무 낭비가 되는 에너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덜 하지, 영향력이. 자, 그럼 볼게요. 운송수단이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그 지역 안에서, 농장 안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이죠? 농장에서 에너지 사용이 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Food coming from a distance. 멀리서부터 오는 그런 음식은 can actually be better. 더 나아요. 누구한테? Climate. 그 기후에. 우리 climate change가 진짜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그냥 멀리서 오는 애들도 다. 망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 얘들아. 그럼 망고가 어디에서 오겠어? 대만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서 또 올까요? 망고가 태국에서도 올 수 있고 다양한 망고들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올 수 있어. 비행기 타고 오는 망고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아이린 쌤이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서 망고 그린하우스를 지은 거야. 뭐야? 온실을 지은 거야. 한겨울에. 그럼 망고를 키우기 위해서, 그 열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린 쌤이 계속 히터를 틀어요. 계속 따뜻해. 보일러도 켜주고 난리가 났어. 망고를 위해서. 그러는 순간 더 오염되겠죠. 누구한테 더 악영향을 끼치겠어? 기후한테. 즉, 그 지역에서 농장의 에너지 사용이 훨씬 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가 주제예요. 맞지?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B번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Depending on how it was grown. 어떻게 이것이 길러지는지에 따라서 환경 오염에 끼치는 영향력이 덜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field grown tomato, 그 밭에서 자라는 토마토는요. shipped from Mexico. 멕시코에서 운송되어서 오는데요. In the winter. 겨울 달에 와요. 우리나라로 치면 12월 이때 수출,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농산품이 오겠죠. Will have a smaller carbon footprint. 여기서 밑줄, smaller, 여기 밑줄. 더 적은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자국들을 말해. 더 적은 탄소 발자국을 남길 겁니다. Then local winter tomato, 뭐보다 그 지역에서 기르는 겨울의 토마토보다 grown in a greenhouse, 어디에서 자라는 그 온실에서 자라는 토마토보다. 즉 누가 더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 지역에서 겨울에 굳이 덥게 만들어서 길러진 토마토가 훨씬 더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C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려가서 in the United Kingdom, 여기 어디죠 여러분? 미국인가요? 영국인가요? UK, 영국입니다. 영국, 킹덤이 왕국이잖아요. 연합된 왕국. 영국에서 lamb meat, 양고기예요. They travel 11,000 miles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남반구에서 지금 북반구의 영국으로 갔어요.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난 양고기가 generate, 만들어냅니다. 1/4, 몇 분의 몇이게? quarter,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의 carbon emission, 그 탄소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per pound, 파운드는 누구의 무게겠어? 양고기의 무게겠죠?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compare to, 비교를 했을 때 British ram, 그럼 여기 얘잖아. 영국에서 영국의 양이랑 비교했을 때야. Because, 왜냐하면 farmer in the United Kingdom, 그 영국의 농부들은 raise their animal, 동물을 기르거든요. on feed, 먹으려고요. 먹이를 줘가면서 기르는 거예요. which must be produced using fossil fuel. 이렇게 얘를 토실토실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낸 거야? 그 지역 안에서, 물론 이동하면서 탄소 배출은 없었지만 그 지역, 영국이라는 동일한 지역 안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가면서 얘들을 길렀거든요. 그쵸? 그리고 rather than on clover pastureland. 여러분, clover pastureland가 어디예요? 클로버, 네잎 클로버 같은 게 딱 펼쳐져 있는 목초지가 아니라 농장 안에서 기른다는 거지. 약간 인위적인 환경에서 기르다 보면 뭘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뉴질랜드에서 온 양을 먹는 것이 환경에는 더 낫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와 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 쭉 또 내려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When food does travel, 그 음식이 정말로 이동을 했을 때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not distant travel, but the travel mode. 그 멀리 있는 거리의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가 문제예요. Surface versus air. 표면으로 왔으면 기차를 타고 왔거나 얘가 자동차를 타고 왔겠죠? 그리고 에어는 뭘 타고 왔을 거야? 비행기를 타고 왔겠죠? 이 음식이 어떻게 왔는지 그 모드가 중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And most of all the load size, 그리고 그 전체의 load side, 짐, 수화물이죠. 짐, 수화물이 로드인데 그것의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bulk load, 여러분 bulk가 뭐야? 부피가 큰 걸 말하지. 나 벌크업 했어 라고 할 때 쌤 고양이가 최근에 벌크업을 또 했거든요. bulk load, 큰 사이즈의 음식은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그 전 세계를 딱 절반 정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by ocean freight. 뭐에 의해서요? 해양 화물 운송에 의해서요. within a smaller carbon footprint. 어떤 것 안에서 더 작은이라고 했잖아. 바다에서 배 타고 온 애들은 더 적은 그런 탄소 발자국을 남긴대요. 파운드. 배송되는, 운송되고 있는 한 무게의 단위가 파운드니까 무게당. Then food traveling just a shorter distance but in much larger load. 음식보다 여행에서 오는 just a short, 아주 짧은 거리를 훨씬 더 커야 돼, 적어야 돼, 얘들아? 벌크업까지 얘기했는데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었던 거야. 자,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거리가 문제인데 거리가 길고 짧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비교할 때 긴 거리랑 짧은 거리랑 뭘 더해서 했지? 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야. 자, 긴 거리를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헤비한 애가 왔어. 이거? 그래, 별로 얘는 환경에 오염 끼치지 않아. 근데 짧은 거리를 빈번하게 라이트, 가벼운 애가 왔어. 이게 오히려 더 나쁘다잖아. 그치? 왔다 갔다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면 이게 훨씬 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니까. 무거운 한 500kg짜리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건 한 번이니까 탄소 배출도 한 번으로 끝나지만 빈번하게 잦은 가벼운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환경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갑자기 적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많은 부피라고 하면 안 되겠죠. 훨씬 더 적은 부피일지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었던 거야.
됐습니까? 나머지가 다 맞다 하고 넘어왔는데 5번 좀 애매한데 해서 골랐던 친구들도 당연히 잘하셨고요. 왜 5번이 틀렸지? 라는 걸 비교해서 약간 예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장거리를 한 번에 가면 한 번에 탄소 배출로 끝나고 단거리를 왔다 갔다 계속해. 가벼운 애가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때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18-wheelers carry much larger load. 더 큰 무게를 날라줄 수 있다. 픽업 트럭보다. So they can move food 100 times as far. 100배나 더 멀리 뭐 할 수 있다. 옮겨줄 수 있다. While burning only 1/3, 3분의 1만 태우면서 as much gas per pound of food delivered. 그 운송되고 있는 음식의 per pound당, 한 파운드 무게당 3분의 1 정도만 배출하면서 훨씬 더 이 장거리로 한 번 가는 것이 에너지에 있어서도 좋고 또 그 탄소 배출이라는 환경 오염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흐름상 무관한 문장 제거하는 유형 가볼 텐데요. 하나 주목할 점은 3점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 거의 이례적으로 3점 배치인 거죠. 간접 쓰기의 시작점인 35번 흐름상 무관한 문장은 보통 되게 손쉽게 풀어내는 유형이었는데 얘가 어려워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따라오세요. Sensory nerve, 감각, 신경은 have specialized ending, 되게 특수화된 뭘 갖고 있대? 끝을 가지고 있대요. In the tissue, 조직에서. That pick up a particular sensation. 아주 작은 특정한 감각을 pick up, 인식해서 줍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티슈를 발달시켜서 끝을 갖고 있대요. If, for example, 만약에 you step on a sharp object, such as pin, 만약 여러분이 핀과 같은 압정처럼 뾰족한 물건을 밟았을 때 nerve ending in the skin, 여러분 피부에 있는 그 신경의 끝이 will transmit, 아마 전달할 겁니다. 고통의 감각을 up your leg, 다리로 쭉 타고 올라오는 거야. 압정 밟아봤어? 진짜 아프거든. 다리로 쭉 타고 올라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 Up and along the spinal cord, 여러분 척수까지 올라가고요. 결국에 이제 쭉 가서 뇌까지 인식돼. 아, 아프다! 라는 게 바로 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발끝에서 느낀 감정이 쭉 타고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끝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누구에 대한 얘기요? 감각, 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Sensory nerve, 감각, 신경. 그 다음, while the pain itself, 그 고통 그 자체는 is unpleasant. 당연히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It is in fact acting as a protective mechanism. 근데 그 고통 자체가 뭐로써 영향을 한대? 역할을 한대? protective mechanism,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작동 기제로 작용을 한대요. for the food, 발에. 얘들아, 만약에 압정에 밟혔어. 근데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 과다출혈 나겠지. 아야! 하고 바로 떼야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메커니즘 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That is, 이거 몰랐을 것 같아. 그것은 이다 아니죠, 여러분. That is 무슨 뜻이야? 연결어 즉이라는 뜻입니다. 즉, in other words 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재진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어야 돼. 연결어를 기점으로. You get used to. 이 표현 외웠어야 하죠, 여러분? Get used to. 익숙해지다입니다. 즉, 여러분은 고통에 익숙해져요. So, the capacity with which you can avoid pain decrease. 그래서 능력이죠. 여러분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을 방어하려면 발을 떼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죠. 갑자기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아닌 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2번이 답으로 고르기에 전반부기 때문에 불안했던 친구들은 꼭 이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흐름상 무관한 문장의 선택지의 특징은 바로 앞에 있던 문장에 들어있던 단어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럴듯하게 연결해요. 하지만 전체 글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없애고 나서 3번과 1번이 잘 연결되는지를 보셔야죠.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Within the brain, 뇌에서 신경은 will connect, 연결합니다. To the area, 영역까지요. That control speech, 말을 통제하는 영역까지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 may well shout out ouch or something rather less polite. 여러분이 ouch, 아야 아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덜 정중하게
그 영어로 이렇게 shit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너무 아프니까. 그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요. 이거 뭐의 일환이야? 머릿속까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의 예시로 주어진 거니까 3번으로 잘 연결이 되는 거야. 이어서 4번, 5번도 볼게요. They will also connect to. 또한 연결한대. 봐봐 얘들아. 연결한다. 또한 연결한다. 똑같은 얘기로 하나 더 첨가하는 거죠. Also. motor nerve, 움직임 신경까지 간다. The travel, 운동신경을 말해요. Travel back down the spinal cord, 뒤로 타고 흐르는 거죠. 우리 척수가 있으면 그 척추 뒤로 타고 흐르는 신경까지 전달이 되어서 to the muscle, 근육까지 갑니다. 여러분의 다리로. 즉, 신경이 발에서 도라에몽 발이야. 도라에몽 발이야. 여기서 이제 앞정을 딱 찍힌 거야. 그럼 여기서 느껴진 게 쭉 타고 올라가서 머리에서 쭉 다시 내려와. 발대 이렇게. 됐지?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다음 상황이에요. 나 그림 너무 못 그렸으면 흐름을 놓쳤어. 하지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Spinal cord. Then now contract quickly. 빠르게 수축합니다. To lift your foot away. 발을 떼야죠. 멀리 떼야죠. From the painful object. 그 아프게 하는 물체로부터요. 마지막 결론. Sensory and motor nerve. 이런 신경들은 통제해 줍니다. Almost all function.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있어요. In the body. 몸에서요. From the beating of the heart. 우리 심장이 뛰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 To the movement까지. From A to B. 여기 체크.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임입니다. gut, 위장이라든지 땀이 흐르는 것도 이 신경이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just above everything else. 거의 모든 것들이요.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나 이거 원래 엄청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단어가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 중추신경계, 그 미주신경과의 모든 연결이 우리 몸을 다 관장하고 땀나는 거, 심장이 두근대는 거, 뭐 소리를 관장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신경들이 걸려 있다라는 걸로 설명되는 글이었습니다. 자, 흐름상 무관한 문장이 이례적으로 지금 3점짜리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식 한 번 더 언급을 해야겠어요. 전체 글의 주제를 전반부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글은 두 갈식으로 전반부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찾으시고요. 주제를 찾고 주제와 무관한 걸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관한 거. 내용상 다 봤던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제는 분명히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이거나 주제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매우 중요했었고요. 지금 35번을 빠르게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팁은 연결어를 잘 아는 거였어요. 흐름상 무관한 문장뿐만 아니라 문장 삽입, 순서 배열도 연결어의 쓰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어, aka 접속 부사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that is,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that is 즉 뒤에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면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플래시업 강의 최대한 빨리 찍어주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플래시업 강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 지우지? 이렇게 해서 35번 해설 마무리할게요. 이상으로 오답률 탑5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모의고사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쌤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See you next time!